한국에서 내 집 마련이 현실적으로 정말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무주택자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전세제도라는 이 집을 사지 않아도 집을 가진 것처럼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있고, 또 하나 인구 문제, 그리고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금융자산 비율이 낮다는 이유로 그동안 20년 동안 집을 사지 못하도록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선동하고 조장을 했었다. 이런 이유들이 내 집 마련, 특히 서민들, 무주택자들이 내 집 마련을 못한 이유, 그리고 늦춰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존이라는 분,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네, 2020년도 2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우리 일반인들, 서민들, 무주택자들이 주식 투자를 할 수 있게끔, 주식에 몰빵을 할 수 있도록 이끌었던 선봉장입니다. 동학개미를 이끌었던 분이죠. 그래서 이분이 논리는 이겁니다. 집을 사지 말고 월세를 살아라. 그런데 나는 미국에 집이 있다는 이 논리죠. 그래서 나는 집이 있으니까 너희들은 집을 사지 마.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주식 투자를 하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논리였는데, 그래서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지금 지상파 방송, 종편 방송에 어마어마하게 나와서 네, 많은 수입을 얻었을 겁니다. 그래서 메리츠 자산운용의 대표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방송을 타면서 인기가 많이 올랐고, 그리고 유튜브뿐만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벌었을 거예요. 논리는 이겁니다. 집을 사는 것 자체를 굉장히 어리석한 이런 행동으로 봤던 거죠. 네, 그래서 집을 사지 마라 굉장히 강조하고, 그리고 20억짜리 아파트를 왜 사죠? 네, 월세 살며 주식하는 게 더 낫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에 대해서 온 국민들 동학개미 운동을 이끌었던 핵심적인 우리가 사람 인물이죠. 주식은 단기 이익 실현 아닌, 그래서 지금 노후 대비용, 주식 팔고 죽을 때까지 사야 된다라고 해서 이것을 전재산 몰빵으로 지금 이끌었던 분입니다. 전재산 몰빵. 네. 그래서 노후 대비용으로 주식을 사야 된다는 논리였습니다. 근데 이거 안 맞죠? 한국은 지금 이게 안 맞습니다. 왜 안 맞습니까? 이게 집을 사지 않고 주식 투자하게 되면은 어마어마한 불행이 닥치게 됩니다. 한국의 특성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이유를 볼까요? 네. 이 논리는 항상 이겁니다. 개인 주식 투자 비중이 너무 낮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내용이 뭡니까? 이거죠. 네. 금융자산 비율이 너무 낮다는 겁니다. 한국은. 네. 금융자산 비율이 낮고, 금융자산 중에 또 하나 주식 투자 비용이 너무 낮다는 겁니다. 한국은 근데 어떻습니까? 금융자산을 높이면 어떻게 돼요? 주식 투자 비중을 높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망합니다. 한국 무조건 망하게 돼 있어요. 1순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국의 특징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한국의 특징. 우리는 미국이 아니죠. 미국이 아닙니다. 한국은 무엇입니까? 네, 한국은 소국입니다. 소국. 미국은 무엇입니까? 대국이죠. 시장이 크죠.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무엇입니까? 대외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대외 의존도. 그 한국 같은 경우에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무엇에 따라 움직입니까? 네, 경기 사이클에 따라 움직입니다. 이게 경기 사이클에 움직여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장기 투자가 안 맞습니다. 아주 일부 종목이 있습니다. 아주 성장주 일부 종목에 한해서 가뭄에 콩나듯 이런 종목에 한해서 우리가 지금 잡아서 발굴해서 장기 투자를 하면 되는데, 그걸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일반인들이. 저도 몰라요. 왜? 그 기업이 미래에는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전체 시장은 우리가 찾아낼 수 있죠. 우리 경기 사이클은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개별 종목은 이거 찾기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가 체계적 위험, 비체계적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비체계적 위험들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시장 전반적인 위험은 체계적 위험이죠. 그것만 우리가 파동해서 찾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고점과 저점을. 시간론에 따라서. 그러나 개별 종목을 찾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대외 의존도가 사실 그렇게 크지 않죠.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성장주 개념이 아주 잘 맞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금융자산 비율이 낮아야 됩니다. 주식 투자 비중이 낮아야 되고, 그리고 무엇이 커야 됩니까? 한국은 전통적으로 부동산 비율이 높아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아무리 인구가 감소한다고 해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인구 밀집도가 아직도 여전히 높습니다. 그리고 땅에 대한 전통적인 우리 아시아권은 땅에 대한 어떤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죠.
그래서 금융자산이 낮아야 되고 부동산 비율이 높아야 되는 것이 정상적이란 겁니다. 그게 한국적 특징이란 것이죠. 미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간과하고 우리가 지금 존리 대표라는 사람이 개인 주식 투자 비중이 낮다는 이유로 지금 전재산 몰빵으로 이끌어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비극이 시작되는 겁니다. 한국의 특성에 맞게 우리가 자산 배분을 해야 되죠.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전혀 맞지 않았고, 그런데 결국에는 문제가 터져버렸습니다. 동학개미 멘토 존니 불법 투자 의혹으로 금감원 조사받는다고 합니다. 지금 고발임이 된 상태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검사 내려와서 금감원 검사 내려와서 지금 조사받는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이겁니다. 16년도 네, 설립한 부동산 관련 지금 회사입니다. 여기에 와이프 명의로 6%를 투자하고, 그리고 와이프가 6% 투자하고 존니는 우리가 메리츠 자산운용 대표죠. 여기서 또 전 재산을 또 여기서 이제 전액 60억입니까? 이거를 투자를 해버렸습니다. 한도가 60억인데 한국 60억을 다 투자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 무엇입니까? 네, 사람들에게는 부동산을 사서는 안 된다, 집을 사서는 안 된다고 얘기해놓고 존니 이 사람은, 그리고 와이프 이 사람은 부동산 투자만 해왔던 겁니다. 이 내용이 뭐죠? 네, 그리고 사람들한테는 집을 사지 말아야 했다. 자, 이 내용은 한마디로 이겁니다. 부자가 되는 방법은 자기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네, 주식으로는 부자가 되는 방법이 희박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존니 이 사람도. 그러니까 자신의 재산도 우리가 지분을 6% 안팎으로 가지고 있고, 회사도 자기가 운영하는 회사도 부동산 투자를 했던 겁니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한국적인 상황, 미국적인 상황들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존니 이 사람들도, 존니 이 대표도 주식 투자 말고는 부자가 되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주식에서 부자 된 사람들, 결국적으로 코인에서 부자 된 사람들 있나요? 있습니까? 여러분들 본 적이 있습니까? 없죠. 사실 굉장히 힘듭니다. 가뭄에 콩나듯 있습니다. 있어도 이게 굉장히 지금 대부분의 확률적으로 보면 어렵다는 겁니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무엇입니까? 이런 소국이죠, 소국. 인구 밀집도가 높은 나라, 소국. 그리고 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나라, 자산에 대한 이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은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부자들은 무엇으로 탄생하게 됩니까? 네, 이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으로 부를 축적하는 방법이 한국에서는 맞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의 지형을 보시면은 대부분 산이에요. 쓸만한 땅도 없어. 네. 그리고 다른 나라와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이게 부동산에 대한 입지에 대한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한국적인 상황들은 무엇입니까? 경기 사이클에 따라서 움직이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특성을 전혀 무시하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때도 이겁니다. 우리가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삼전이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여러분들 잘 아시죠? 현대차 이거 무조건 계속 사면 안 돼요. 이거 절대로 그렇게 사면 안 됩니다. 이제는 삼성전자도 성장주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현대차 이런 것도 무엇입니까? 이게 경기순환주입니다. 경기순환주. 그래서 경기가 우리가 순환주라는 개념은 이 꼭지 사면 안 됩니다. 이게 얼마큼 떨어질지 몰라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죠. 이 꼭지 사면 절대 안 됩니다. 여기서 사야 됩니다. 여기서 사야 되고, 여기서 바이가 돼야 되고, 여기서 바이 되고,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세일이 돼야 됩니다. 이걸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이걸 굉장히 찾아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개별 기업 같은 경우는 쉽지가 않습니다. 네. 부동산 같은 경우는 현실만 보면 된다고 했죠. 그리고 미래를 볼 필요가 없어. 왜? 입지가 바뀐 거는 다음 세대 얘기입니다. 100년 후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입지가 좋아진다, 이 개념 자체가 필요 없다는 거고, 주식은 무엇입니까? 5년 후, 10년 후에 미래를 내다봐야 되는데 개별 기업의 미래를 알아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전체 시장의 사이클, 순환 사이클을 찾아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존니 대표의 말을 믿고, 존니 대표 자체는 온 가족들이 부동산을 투자해봤으면서 사람들에게는 집 사지 마라. 결국에는 이 집 사지 마라는 동학개비에 속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반대 매매예요. 이 마진콜 되는 겁니다. 마진콜. 증거금이 부족하게 되면은, 대출 받아서 우리가 투자를 했던 증거금이 부족하게 되면은 마진콜이 오죠. 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다음 날 장 열리기 전에 이거를 채워야 됩니다. 이거 마진콜 난 거 채워야 됩니다. 증거금을 채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증거금 취할 돈도 없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지금 300억, 지금 매일 300억 정도 동학개미 패닉 온다는 겁니다. 이 전재산 다 날리는 겁니다, 이제. 자,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한 번이 엮이게 되면 무엇이 되느냐? 이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 네, 생애 동안 한 번 이런 일을 겪게 되면은 다시는 집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집을 살 수 있는 시간들이 이제는 완전히 딜레이가 되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20년 동안 일어났습니다. 20년 동안. 저는 20년 동안 집 사지 말라는 얘기는 너무 많이 들었어요. 20년 동안. 뭐 김현미 장관도 전에도 말씀드렸고, 뭐 지금 이제 이전 정권들, 그리고 이전 정권뿐만 아니고 이때까지 역대 정권들 다 그런 얘기를 다 했습니다. 네, 스타 대열에 있는 사람들은 유명인사들 전부 집 사지 말아 놓고 자기들은 부동산 투자 다 했잖아요. 김현미 전 장관 보시면은 다주택자였잖아요. 김현미 전 장관. 집 사지 말았던 사람들. 여러분들 역사적으로 집 사지 말라고 했던 사람들 보시면은 다 전부 다 다주택자야. 자기들은 다 부동산 투자하는 겁니다. 이 사람 다주택자잖아요. 그래놓고 사람들이 말이 많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가족들 누나입니까? 누나한테 이거 중요해버렸잖아요. 팔기를 싫으니까. 예, 이랬습니다. 전부 다 이랬어요. 그래서 2000년대 초반도 어떻게 됐습니까? 인구 문제 때문에 네, 금융자산 비율이 낮다는 이유로 집 사지 말라고 했잖아요. 역대 정권들이 다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스타 대열에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네, 제대로 된 사람 있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사적인 어떤 변동성 하에서 증명이 된 것들을 해야 됩니다. 증명된 것.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내 자산을 전 재산을 맡기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영원히 집을 못 산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가만히 세례 넘어가지 마라. 뒤로는 부동산 투자를 다 하면서 앞으로는 사람들 앞에서는 집을 사지 말라고 하는 이러한 선동에 빠졌던 사람들은 네, 평생을 살면서 집을 살 수가 없다. 네, 그리고 뭐 지금 뭐 여러 가지 세금들이 있을 겁니다. 세금을 한번 내보고 죽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안타까움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